제가 4년 일단 했는데 건강도 예리가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이게 천장도 서고요, 바닥도 서요. 예. 바닥은 보통 우리 탕 코팅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걷어내고 해야 되고요. 더 문제는 천장이에요. 천장을 방수를 하려면은 저 위를 다 걷어내고 아파트 주차장을 비워야 되고요. 거기 화단을 다 설설을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래 새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서 지금 비워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비닐로 채워갖고 지금 임시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지금은 이제 요즘 지금 주차장만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파트 지금 벽체들 이런 데가 많이 크랙이 가고 해가지고요. 3년 전에 장마가 지고 나니까 우리 아파트 400곳이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 때까지 계속 수리를 하고서 나중에 보험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영업보험을 갖다가 우리가 배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계속 두번 유찰을 하고 나중에 한 보험사 상에서 정해서 이제 그 상담을 협의를 했는데 50%가 올랐어요. 그리고 보험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자체 부담하고 그다음에 보험 상한가도 이게 딱 정해져 버려요. 300만 원에 1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울산 두번째 여기 벗겨지고 이걸 왜 사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심한 데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게 설이 저런 데 날씨 이런 데가 부실해가지고 네. 설이 부실해가지고 이게 다 되는데. 아이고. 와. 연 떨어진 거죠. 이 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예, 예. 또 지난번 대선 끝나고 지금 당선자 시절에 대선 때 공약했던 걸 당선 시절에 좀 뒤흔들고 깨는 그런 것들 저희가 비판하면서 저희는 제대하겠다고 하는 지금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이런 일기 신도시 그 힘든 삶의 질을 엿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쳐낼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기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시장 후보님들, 또 우리 김명만 의원님 오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내도록 하십시다. 예. 또 우리 또 박지원 또 위원장도 오셔가지고 직접 보셨으니까 당 차원에서도 하도록 하시죠. 눈으로 보니까 또 이제 심각성이 확 다가옵니다. 당 차원에서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특위가 분당을 찾은 것은 지난 대선 때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1980년대 정부는 여기 분당을 포함해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차례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구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사진들이 바로 이곳의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택은 정말 매우 낡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은 3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서울로 이동하는 불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미뤘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신 주민도 많으실 텐데 정치인이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건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신도시 재건축과 재정비는 우선 과제로 추진해도 전체 계획을 구상하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가 심해 재건축, 리모델링이 안 되는 1기 신도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민주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낡은 1기 신도시를 쾌적한 스마트 시티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도 빠르게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현장도 직접 보고 현장도 직접 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과 각 신도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1기 신도시를 IT의 도시, 성남에 어울리는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제1기 신도시 주거환경 특별위원장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긍정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위치에 존재한 것이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제1기 신도시 좋은 입지를 잘 활용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재료를 지향하는 탄소 중립형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파트로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절감되고 국가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앞당기는 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제1기 신도시에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 그리고 이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능력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만 이 과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기 신도시 특위를 이곳 분당 현장에서 한 취지는 저희 민주당과 또 이번에 출마하는 이곳 지역의 저를 포함한 우리 1기 신도시의 시장 후보들 또 분당 갑의 국회의원 후보 다 같이 이 1기 신도시 문제를 강력하게 또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까 주차장 가서 봤는데 나오면서 만났던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형편이 좋은 데를 보신 겁니다. 조금 더 멀리만 시간 내주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본 그곳은 그렇게 그 문제의 심각도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우리 같이 왔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후보들 또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이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또는 가벼운 문제라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을 많이 깨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18개 GTX 노선과 관련되는 시장 군수 후보들이 김포에서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깬 것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또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연원의 문변을 맞고 또 선거를 앞두고는 다른 경기 과제를 넣는다는 등 이런 교원 양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또 해당된 주민들이나 민주당이 볼 적에는 명백한 공약 파기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며 저희 민주당과 또 오늘 모인 우리 비대위원장님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저를 포함한 후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특별법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 내용에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을 포함한 각종 규제 신속하게 또 패키지로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첨단 주거단지를 만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보다 첨단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일기 신도시를 아주 샘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적어도 30년 동안 국정 운영하면서 일의 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주시고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 또 일의 맥을 찾아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거 분당에 저희 바로 밑에 동생 가족이 살고 있고 평촌에 저희 어머니와 또 다른 여동생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어머니는 뭐 한 달에 몇 번씩 제가 찾아가서 보면서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나 또 동생 가족 보듯이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따뜻하게 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까지 다 함께 하셨고 또 후보님들 같이 함께 하셔서 대단한 이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제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 파크타운을 돌아보셨을 때, 지하실을 돌아보셨을 때,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냥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건축은요, 수명 문제가 이 재건축 문제를 크게 보면은 수명 문제, 또 하나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이 안전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축의 수명 문제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 분당 지역에 일기 신도시가 들었을 때만 해도 89년도 이 언저리인데요. 그때만 해도 대단히 많은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200만 원 건설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 자재나 이런 게 대단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신문에 나오기는 뭐 바다모래를 썼느니 뭐 이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모래를 쓰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도 좀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백화현상도 나오고 하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내구성이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100년이 갈 게 27년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평균 수명은 재건축 수명이요 27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안전진단으로만 보면은요 이거 왜 이걸 재건축을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콘크리트의 그 수명과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건설 기술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전부 콘크리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관망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안에다가 수도가 아니라 이런 걸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물이 나오고 하는 얘기가 여기가 부식되거든요. 부식되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요 이거를 고치려면은 이거를 다 뜯어서 교체하려면은 건축물을 허무는 수밖에 없어요. 허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할 수 없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 기술은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배관을 왜 바깥에다 합니다. 바깥에다. 그러니까 교체가 가능하도록, 교체가 가변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물 새고 뭐 하는 거를 계산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물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삶의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이 삶의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만 그런데다가 또 재산 가치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 주민들이, 분당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분도 있고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그걸 해주는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국회에서. 저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포시장 후보 한대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우리 일기 신도시 5개 시의 시장들이 국회에 모여서 특별법 제정을 최초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안양의 추대호 후보님 저하고 함께 계시고 고양시에 이재준 후보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여기 우리 민병덕 의원님, 홍정민 의원님, 이용 의원님, 또 우리 김병욱 위원장님 다 함께 당시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김병욱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상당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고정관념을 깨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이런 취지의 특별법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이곳 성남시장 출신이셨고 신도시의 시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점의 공감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것이 당의 공약으로 추진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동시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것이 들어갈 때가 나갈 때가 다르다듯이 말이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현직의 시장으로서 삼본 신도시의 군포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부동산 이런 속에서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재산상의 문제, 안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편의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에 기존의 2010년도인가 12년도 보궐선거 당시, 이쪽 보궐선거 당시에 최초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일부 15% 수직 증축이 가능하게 법제화된 이래로 신도시에 관한 논의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실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일기 신도시에 35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신도시였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정부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될 명확한 과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더욱더 이 지점에서 책임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 김동희 후보님,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또 김동희 위원장 함께 계십니다만은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여러 가지 특위도 만드셨습니다만은 저는 지난주에 심지어 당론 채택조차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꼭 의지를 모아서 이 일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현 시장으로서 후보로서 이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희 부천시장 후보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시간은 죄송스럽지만 2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천시장 후보 조영희입니다. 부천에는 중동 신도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84년도에 집값과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5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자족 기능이 가능한 신도시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부천 중동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다 갖추지 있지를 못하고 있고 또 영종률이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녹지율도 가장 낮아서 정말 이 중동 신도시는 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종도 이미 높아져 버렸고 밀집도가 높아서 수평 리모델링의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려면 반드시 이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게 주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김병욱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더 힘을 내셔서 특별법을 꼭 관철시켜서 이 주민들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이 주민들이 특히 부천 중동과 상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제 이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실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4일 인수위원회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도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이런 기자 보도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사진도 보고 현장 봤습니다. 평촌도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 의제의 문제, 이 특별법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김병희 의원 오셨는데 다수당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정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받았던, 불안에 떨었던, 또 부실 시공했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5개 신도시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아마 이건 공포와 불안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당론으로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원행을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일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이거 분당 이사를 왔었는데 16년 전에 이사를 왔을 때도 사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3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재건축 말씀만 주셨습니다만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 또 주택단지도 있고 상가주택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저는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소외되는 주민들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서 주민들께서 꼭 요청하시는 부분인데 자꾸 공공주도만 강조하시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고 민간 주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잘 설계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공약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뭔가 또 중장기적인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등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를 정부 과제로 추진했던 저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비대위원장의 무능력함 이런 부분들도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만이 저는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 저희가 계속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안양 평촌입니다. 일단 저희는 도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각 단지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각 단지별로 해결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 전체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장 또 급하게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수직증축이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수직증축은 안전성의 문제와 수익성의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안전성의 문제를 많이 해소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평촌에서 주민들 만나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력벽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저희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화이팅!